행정청이 있고 우리 같은 갑이 있다 그랬어요. 행정청이 갑에게 하는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행정작용 중에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권력작용의 행정행위, 처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 사람이 처분을 받습니다.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에 대해서 뭐를 합니까? 불복을 하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불복을 할 겁니다.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텐데 불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그 중에서 취소소송입니다. 갑이. 그럼 인과관계를 잘 따져보세요. 처분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는 거죠. 자, 시험 문제를 읽으실 때 제일 먼저 그럼 주인공은 이 사람과 이 사람입니다. 물론 사인이 둘 나올 수도 있어요. 사인이 둘 나올 수도. 자, 지금부터 본인의 어떤 기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인은 동그라미다. 행정청은 네모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동그라미, 네모. 아니면 얘도 동그라미, 얘도 동그라미. 문제를 한 번 읽으셔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는 두 번 정도 읽어야 됩니다. 두 번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을 보고 읽는 겁니다. 주인공을 보고. 아시겠죠? 자, 주인공을 찾는다. 행정청, 갑. 주인공을 찾는다. 자, 두 번째, 행정청이 하는 건 뭐예요? 처분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트로 행정청이 무슨 처분했다. 아시겠죠? 행정청이 뭘 했다. 그러니까 행정청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행정청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처분입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를 찾아야 돼요. 자, 요소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은 뭡니까? 갑은 받았으니까 뭘 한다?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네 가지죠. 행정청, 처분, 원고. 이제 보통은 이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이쪽이 원고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행정청, 처분, 사인, 소송. 네 가지. 아시겠죠? 예. 이 사람이 하는 행위 하나. 그러면 이 외에 기타 많은 것들이 답안지에 녹아 있어요. 다 속임수입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길게 보이려고 하는 속임수예요. 물론 속임수는 아니겠죠. 속임수가 아니고 이런 거예요. 판례를 드래그해서 넣으면 사건, 이 쟁점과 관련 없는 걸 빼야 되는데 교수님들이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 답안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 네 가지는 알아두셔야 된다. 그 네 가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다만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분입니다. 100점 만점에 100분. 100점 만점에 100분. 그리고 답안지 분량은 15에서 16페이지예요. 근데 저는 13.5페이지, 14페이지 쓰면 된다고 봅니다. 평균 잘 쓰시는 분들이 15페이지 씁니다. 자, 그럼 계산상으로 10점이면 몇 페이지 써야 돼요? 1.5페이지 써야 됩니다. 1.5페이지.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러면 10점이면 10분의 1.5페이지를 써야 돼요. 10분의 1.5페이지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10점에 1페이지 씁니다. 1페이지. 10분의 1페이지 쓰는 연습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을 보시면 30분 시험 보시면 2.5페이지에서 끝날 거예요. 2.5페이지만 쓰시면 훌륭합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사이에 끝날 겁니다. 근데 1.5페이지 쓰면 조금 부족해요. 아시죠? 일단 요게 기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페이지 정도, 10분에, 아시겠죠? 10분에 한 페이지. 왜냐하면 쓰기 속도가 있기 때문에 10분에 한 페이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렇게 문제 사건 개요를 줍니다. 본문을 주고 그 다음에 물음 1번, 그 다음에 물음 2번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통은 각각을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물음 1번.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문제 2번이니까
2번이니까 문제 2번에 물음 1번이죠. 문제 2번에 물음 1번. 자,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갑의 주장은? 갑의 주장은 타당한가? 자, 타당한가? 타당한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안지에 마지막 결론 뭐 5번 설문의 해결, 설문의 해결이라고 해도 되고 결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답안을 쓰는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뭐 질문에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질문에 답이. 두 번째다. 문제 보세요. 셋째 줄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제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그럼 질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제기할 수 있다. 제기할 수 없다. 이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지금은 뭘 연습하셔야 되느냐? 답안을 쓰실 때 무아지경에 빠져서 답안을 쓰시다 보면 질문이 뭔지를 잊어버려요. 중간에 마지막에 답 쓸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질문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야 됩니다. 설문에게는 그 질문의 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세 가지가 매치가 돼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답.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번 문제점입니다. 문제점. 자, 1번 목차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형 문제의 경우는 문제점을 먼저 씁니다. 문제점이 뭐냐? 논점을 쓰는 거예요. 논점. 논점이 뭐냐? 거기에서 문제되는, 여기 지금 논점을 줬잖아요. 1번의 논점이 뭐였어요? 법적 성질에 비추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된다. 논점은, 즉 문제점은 뭐냐면 그 문제가 논점이 되는 걸 살짝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살짝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논점. 문제된다. 알아보자. 이런 것들을 문제점에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제기가 가능한가? 심판의 제기가 가능한지가 이런 쟁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세 개의 1번, 2번, 답. 이렇게 세 가지가 일치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쓰는 방법은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요거. 교수님들이 답안을 읽을 때 이렇게 안 읽습니다. 이렇게 안 읽어요. 어떻게 읽느냐? 요거하고 요거만 먼저 봐요. 요거하고 문제점과 결론이 딱 제대로 맞아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실수가 있어도 점수가 잘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잘못 잡으면 완전 딴 거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못 쓰시는, 실제로 이렇게 3기까지 4기까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쟁점이 나왔을 때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거 쓰시는 분들이 30%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써야 되는데 요걸 쓴다든지 전혀 엉뚱한 걸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좀 오래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자기 그거에 빠지셔가지고 이거 쓰면 가점상 하면 완전 논점 일탈인데요. 가점상 하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3단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칸입니다. 22칸이고요. 여기에 보면 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제일 위에 제일 첫 번째 칸에다가 뭘 쓰느냐? 그 문제 번호를 씁니다. 거기 써 있죠? 1문의 1 이렇게요. 1문의 1 문제 번호를 여러분들 그 받아보시면 그 앞에 수험제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수험제 준수사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씁니다. 요거 써야 돼요. 요거는 필수. 요 옆에는 뭐냐면 이건 선택사항인데 논점을 씁니다. 논점 또는 쟁점. 아시겠죠? 논점.
논점을 써줍니다. 부관의 아직 안 배웠죠? 형식만 보세요. 논점. 논점을 간단히 써줍니다. 간단히. 그럼 여기는 뭡니까? 아까 보셨던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성. 얘는 뭐였죠? 뭐 법적 성질에 따른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가로에서 뭐에 뭐? 논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앞으로 목차를 붙이실 텐데 책 목차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법학 논문 목차입니다. 자, 첫 번째 목차는 5만자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목차는 아라비아 숫자, 양가로, 반가로, A. 이건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그러나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일치되어. 이 답안에서는 이게 먼저 나오고 이 답안은 이건 안 돼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로마자 1, 양가로, 반가로, A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잘 보세요. 문제 상황이 문제점입니다. 여기 문제 상황이 문제점. 기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점.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로마자 2번 부관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보세요. 의 내용 쭉 있고 2번 설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뭐냐면 번호 쓰는 칸이에요. 번호 쓰는 칸. 왜 번호를 쓰는가? 번호를 여기다가 모아두면 잘 보입니다. 친절한 답안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애먹이는 답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도 보세요. 보시면 왼쪽에 보이시나요? 2번 소송용 때 3번 학설. 아시겠죠? 근데 3번 학설에 보면 모든 부관이 독립적 요 답안지는 여기까지 내놓고 양가로는 안에다 썼죠. 그거보다 밖에다 쓰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목차가 다 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목차는 요 안에 쓴다. 요 안에 씁니다. 목차는 요 안에 쓴다. 찾으셨나요? 목차는 요 안에 쓴다. 이제 됐죠?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내용이 YC 시장을 갑에게 시외버스 한정 면허를 해서 타인에게 자동차 운수사 축축 문제점을 씁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쓰는데 나중에 한번 써보세요. 본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자 수가 23자가 제일 좋아요. 최소 20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20자 밑으로 내려가면 여백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답안지가 부실해 보인다라는 얘기죠. 26자, 7자 넘어가면 빡빡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5자, 6자를 제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답안지가 탄탄해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본인이 한번 써보세요. 23자가 가장 적다. 요 지금 답안지가 22자, 21자예요. 그럼 여백이 좀 있어 보이죠? 아시겠죠? 요거보다 약간 더 많이 쓰면 좋아요. 아시겠죠? 23자. 거기에 맞춰서 글자 사이즈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펜은 적당히 굵은 걸로 쓰시는 것이 좋아요. 채점을, 공단에서의 시험은 채점을 교수님이 원 답안지를 보고 채점을 합니다. 보통 국가시험은 복사를 해서 교수님한테 배달을 해드리는데 여기는 교수님들이 공단에 가서 원 답안지를 보고 그 투명 셀로판지 같은 거 있죠. 그 위에 덮어가지고 거기서 채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지 그 펜은 약간 굵은 게 좋아요. 굵어야 좀 잘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굵기는 0.7 이상으로 해서 0.5는 너무 가늘어요. 0.7 이상으로 23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점을 쓰는 분량입니다. 문제점을 쓰는 분량. 이 분량은 10점에
세 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10점에 세 줄 또는 2.5줄. 10점에 2.5줄. 그럼 아까 20점이면 몇 줄 써야 돼요? 5줄.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10점이면 2줄에서 3줄. 20점이면 5줄.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런 걸 어디 가서 들으시겠어요? 이거 다 제가 계산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예. 자, 문제점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문제점을 잘 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문제점을 잘 쓸 것인가? 문제점 안에 들어가야 될 3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3요소. 문제점 안에 3가지 요소가 쏙쏙쏙 들어가줘야 돼요. 쏙쏙쏙. 첫 번째, 산원조예요. 첫 번째, 사실관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사실관계. 누가 뭘 했는데 누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런 사실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관계. 자, 사실관계가 들어가 주려면, 사실관계가 생생하려면 뭐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느냐? 주인공들이 들어가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사실관계, 아까 보셨던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했는데 사실관계 좋잖아요. 그렇죠? 갑이 이렇게 주장하면서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요거예요. 주인공. 그래서 실제로 행정청 사인, 행정청 처분, 사인, 소송이 있으면 소송. 네 가지입니다. 행정청, 처분, 사인, 소송. 아시겠죠? 장관이 공시지가 결정했는데 갑이 물론 여기서 소송은 제기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주장을 한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관계가 써주면 됐다. 산원조예요. 두 번째는 논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논점. 산원. 세 번째는 조문입니다. 조문이 있으면 조문을 써줘야 돼요. 조문 있으면 조문을 쓴다. 이제 이건 조문은 이제 참조 조문. 조문은 참조 조문도 있고,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법전 조문이 있죠. 행정소송법이라든지 법전에 있는 조문도 써주면 좋다. 그럼 선생님 법전 조문 쓰려면 법전 다 외워야 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요한 법전 조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 외우셔도 뭐 한 10번 들으면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사실관계, 논점, 조문이에요. 사실관계, 논점, 요게 쏙 들어가줘야 된다. 아시겠죠? 10점에 3줄 안에 들어가요. 아까 그 답안에서, 자, 두 번째 잘 보세요. 그러면 상하를 언제 띄우는가? 상하. 아시겠죠? 상하를 너무 붙였으면 답답해 보이고 너무 많이 띄우면 답안이 상당히 부실해 보입니다. 제가 그 스터디 답안지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답안지예요. 막 한 줄에 15자 이렇게 써가지고 2칸씩 띄우고 저 16페이지 썼습니다. 17페이지 썼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아시겠죠? 상하는 언제 띄우는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서 띄우거나 여기서 띄우거나 여기서 띄우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상하 보세요. 그 답안지 보세요. 1페이지에 로마자 1, 로마자 2 띄웠죠. 그 다음에 1점, 2점 띄웠죠. 그 다음에 로마자 들어갔을 때 다시 한 칸 띄웁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2점 띄웠죠. 3점 띄웠죠. 찾으셨나요? 2점, 3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또는 요 정도에서 띄우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띄우고 요거 1, 2 나오면 띄우고 새로운 목자 들어가면 띄우고 이렇게 쓰고 한 칸 띄우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 답안지가 굉장히 보시기 편안하죠. 그렇다고 해서 잘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페이지를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답안지가 부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답안지가 부실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줄이
이 줄에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줄을 띄워도 한 칸만 딱딱 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답안지 자체가 일단 답안지를 처음 받았을 때 이게 굉장히 충실한 답안지라는 인상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 고득점을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위아래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아래 띄우고, 아래 띄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우리 나중에 배웁니다. 이 내용. 2페이지에 소송 형태 보세요. 부관에 관한 소송 형태로 1. 뭐뭐를 구하는 소송, 2. 형식상 뭐를 구하는 소송, 3. 뭐뭐를 구하는 소송이 있다.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경우 있죠. 한 문장 안에 번호를 꼭 써야 됩니다. 번호. 아시겠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꼭 쓰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보셨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없이 그냥 이런 소송, 이런 소송, 이런 소송이 있다. 그러면 답안지가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상당히 답답해 보이겠죠? 아니면 본인이 찾아야 된단 말이죠. 본인이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2페이지의 제일 아래도 보세요. 아래에서 둘째 줄. 분리 가능성 기준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페이지를 넘겨서서 처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 다섯째 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번호를 꼭 매기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이거 번호를 어떻게 합니까? 제 책에 번호로 돼 있어요. 제 책에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은 번호를 매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번호를 매기시면 계속 쓰다 보니까 한 5줄, 6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붙여서 쓰면 안 돼요. 그럴 때는 4줄, 5줄이 넘어가면 앞에다가 A 점 또는 가라고 쓰시고 요 가는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가라고 쓰시고 문장을 바꿔서 나. 요 문장 57페이지에 보세요. 방가로 2번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게 가 띄우고 나. 아시겠죠? 요 번호를 써주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5줄, 6줄 넘어가면 읽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나중에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하고 답안지를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5줄, 6줄 넘어가면 일단 채점자분들도 읽기 귀찮아져요. 대신에 이건 한 문장이기 때문에 띄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가나를 여기다가 쓰세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제가 이제 답안 해설지 나눠드릴 때 그 형식에 맞춰서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형식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연습. 그 다음에 최고 답안 4페이지에 한번 가보시면 자, 학설 판례 검토입니다. 학설 판례 검토. 검토해 보시면 검토가 자기 견해예요. 자, 문제점이 있고 학설 판례 검토가 자기 견해예요. 그 견해에 따라서 뭘 쓴다? 설문 해결을 쓰면 됩니다. 답을 쓰면 돼요. 답. 거기 설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쭉 답을 쓰고 나서 넷째 줄 끝에 보세요. 제1-1문 끝. 이것도 꼭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 끝. 그 다음에 다시 2문 가면 요거. 2문 다시 시작. 아시겠죠? 그 다음에 논점, 문제점.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쭉 내서 한 칸 띄우고 로마자 2번. 1번의 내용 한 칸 띄우고 2번. 그 다음에 다시 2번 내용 띄우고 한 칸 띄우고 로마체 2번. 아시겠죠? 1번. 이렇게 쓰신단 말이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형식에 관한 논의예요. 형식에 관한 논의.